자, 10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 길이가 x 더하기 4인 x 플러스 4인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각면의 한가운데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이 x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정육면체를 관통하는 공으로 뚫었습니다. 저 앞뒤로도 뚫었고 좌우로도 뚫었고 상하로도 지금 뚫었죠. 되겠나요? 자, 이럴 때 이 입체 내용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부피. 그럼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전체 부피에서 이 뚫었는 부피를 뭐 합니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전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니까, 가세 높이니까 x 더하기 4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니까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죠? 우리가 이 관통한 이 직육면체죠, 그죠? 저 위아래 직육면체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림을 그린다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좌우는 우리 어떻게 되나요? 좌우는 여기를 관통하니까 여기 가운데를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관통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맞나요? 그러면 그림이 아마도 대충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관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뒤로는 이런 식으로 관통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개는 다 모두 어떻게 되겠어요? 합동이죠. 즉, 가로가 x, 세로가 x, 높이를 얼마로 보면 됩니까? x 플러스 4로 보면 되겠죠. 좀 이걸 밑면으로 본다면 그죠? 가로 세로는 x고 세로가 모두 다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이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 x, 세로 x, 높이가 x 플러스 4가 되겠죠. 되겠나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개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 번을 빼면 되는데 그렇게 빼버리면 여러분들 보이죠? 이 가운데 요거 있죠. 요 가운데. 요 가운데를 몇 번 빼버렸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빼버렸죠. 요 가운데는 바로 여러분들 크기가 뭐이겠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x가 되겠죠. x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것을 한 번만 빼줘야 되는데 몇 번 빼줬나요? 세 번을 빼줬죠. 그럼 이 부피 몇 번을? 두 번을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저 이 하나의 부피, 관통한 부피는 바로 x제곱에 x 플러스 4인데 얘가 몇 개죠? 3개가 되니까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3번 빠졌죠. 이 전체 이 부피 속에는 요런 게 몇 번 들어갔습니까? x가 3번 들어갔죠. 따라서 요 부피 x 세제곱의 부피를 두 번은 다시 뭐 해줘야 됩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빠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 놈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계산하면 바로 뭐가 된다? ax 플러스 b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되겠죠. 자, 앞에 거부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전개하면 x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하면 얼마죠? 64가 되겠습니까? 4의 세제곱. 3 짠짠 하면 얼마예요? 12x죠. 12x인데 x 더하기 4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하면 3x 세제곱이니까 3x 세제곱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2x 세제곱이 있습니다. 이 식물 정리해주면 요거를 잠시 정리해주면 12x 제곱에 얼마가 됩니까? 48이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x 세제곱을 한번 보세요. x 세제곱은 여기 x 세제곱, 여기 2x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리고 12x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도 없어지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48x에다가 64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ax 플러스 b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바로 x계수 48과 상수 64를 더하면 바로 1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챕터에 항등식을 배울 건데 이 식은 사실 우리 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어때요? 똑같죠? 항상 x값을 넣어도 항상 같은 식입니다. 맞죠? 이런 식이 우리 다음 챕터에 배울 항등식이 되는 거죠. 항등식. 그런데 a 플러스 b를 구하라 했어요. 희한한 게 a 플러스 b. 그럼 여기 a 플러스 b를 구하려면 x 자리에 뭐 대입하면 됩니까? 1을 대입하면 됩니다. 1.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1을 대면 5의 세제곱 얼마? 125가 될 것이고 자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이고 여기가 1이면 5죠. 3호 얼마? 1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을 대입하면 얼마 되나? 2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돼?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하면 125에서 15를 빼면 110이 되어서 1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우리가 항등식 개념을 배우면 여기는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안에 부분, 이 x 세제곱이 되는 부피는 몇 번? 세 번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번을 뭐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설명했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서로 소인 두 자연수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서로 소인 두 자연수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 서로소가 뭔지는 알죠? 두 개의 이 두 수가 서로소가 되려면 두 수의 공약수가 1분인 수죠. 공약수가 1분인 수.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수가 소수라면 두 수는 무조건 서로소가 됩니다. 자, 한 모서리가 A 플러스 2B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A 플러스 2B인. 근데 이 정육면체를 각 모서리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몇 개로? 27개의 작은 정육면체로 나누려고 하죠. 좀 이렇게 자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가로로 세 등분, 세로로 세 등분, 높이로 세 등분이니까 합이 몇 개? 27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부피가 75인 직육면체가 몇 개가 된다? 12개가 된대요. 12개. 부피가 75인 직육면체가 여기 12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B-A 값을 구하여라. 단 A보다는 B가 크다. 이렇게 조건이 있죠. 자, 이거 그냥 풀려면 여러분들 처음에 황당할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찾는 것이 부피에 대한 개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 부피가 뭡니까? A 더하기 2B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 바로 전체의 부피가 되겠죠. 이 정면체 부피.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면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3짠짠 하면 어떻게 됩니까? 6ab가 되고 한 번 더 뺏겨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세제곱, 8b 세제곱, 여기는 6a 제곱 b가 되고 여기는 12a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보시면 자, 이 a 세제곱은 뭡니까? 바로 한 변이 a인 정육면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계수가 얼마예요? 1이죠. 그 말은 얘가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는 뜻이죠. 얘는 뭡니까? 한 변이 얼마인? b인 정육면체가 맞죠? b세제곱 맞죠? 그게 몇 개 나온다? 8개 나온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로와 세로는 a고 높이가 b인 바로 부피 a제곱 b가 몇 개 나온다? 6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로가 a고 세로가 b, 높이가 b인 ab 제곱인 부피죠. 이런 부피가 몇 개 나온다? 12개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몇 개가 됩니까? 전체 토탈 27개가 되죠. 그 이야기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27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피가 75인 직육면체가 12개니까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맞죠? 부피가 75인 직육면체가 12개래요. 12개. 여기 12개의 개수잖아요. 즉 여기 앞에 있는 1, 8, 6, 12가 바로 요 짜갈랐을 때의 개수고 바로 A세제곱, B세제곱, A제곱, B, AB제곱이 각각의 잘라는 새로운 직육면체의 부피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이놈의 부피가 뭡니까? AB제곱이죠. AB제곱. 요 하나의 부피가 얼마가 된다? 7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75를 뭐한다?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되겠죠. 이 A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소인수분해를 하면 5 곱하기 5 1은 5, 5, 5, 25고 5, 35가 되어서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또 B가 크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3이 되고 B는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B-A는 2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개념으로 우리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을 공부할 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추론하는 개념을 공부했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자, 대각선 길이가 루트인 두 직사각형 PQ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어떤 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답니다. 자, 크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두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럼 이 직사각형이 P고 이 직사각형이 Q입니다. 근데 P의 가로는 A고 세로는 B입니다. 근데 Q의 가로는 C고 세로는 D래요. 그런데 AD를 곱했죠. BC를 곱해서 빼니까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오는데 여기 대각선이 루트 5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각선이 요 길이가 또 요 길이가 각각 얼마가 된다? 둘 다 루트 5래요. 루트 5. 자, 그럼 일단 식은 하나 만들 수가 있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죠.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바로 루트 5의 제곱이죠.
자, 일단 식은 두 개 남았고, 물론 또 여기에 AD 마이너스 BC는 얼마? 4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식 세 개를 가지고 AC 플러스 BD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문자는 4개인데 식은 3개예요. 그 말은 문자는 A, B, C, D 4개인데 식은 3개다. 그 말은 우리는 여기서 A, B, C, D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문자가 4개면 식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식을 가지고 이 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 3개의 식을 가지고 어떤 조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작. 그래서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얘는 A 보세요. 얘는 A, D, B, C고 얘는 이번에는 A, C, B, D네요. 얘는 각각의 가로 가로 곱하고 세로 세로 곱해가 되어 있고 얘는 가로와 세로 얘도 가로와 세로를 상대방 거와 곱해서 뺏는 게 4죠.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가 제곱이 있습니다.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식들이 제곱이 나와줘야 되겠죠. 제곱, 두 개의 제곱의 합이 오니까. 이걸 만약 변형공식을 써도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하면 얘가 5라고 하면 여기에 a 더하기 b도 없고 ab라는 것도 여기가 지금 없죠. ab가 없죠. ad 여기 a식이기 때문에 이 변형공식 가지고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선생님은 먼저 제곱을 해볼게요. AD-BC를 양변을 제곱을 한다면 얘를 양변 제곱을 해봅시다. 양변 제곱. 자, 얘를 양변 제곱하면 일단은 얘가 자, 얘가 바로 다시. 자, 얘가 AD-BC를 제곱하면 이쪽 4도 제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요게 앞에 거고 요게 뒤에 거죠. 그죠? 앞에 거가 AD고 뒤에 거가 BC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D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려면 B제곱 C제곱 그리고 이 짠짠 하면 마이너스 2 ADBC니까 그대로 ABCD라고 적어도 되겠죠. 얘가 일단 16이에요. 16. 자, 그러면 식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식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A제곱 D제곱이 있죠. 여기가 A제곱 D제곱이 있고 B제곱 C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제곱이 있고 얘가 D제곱이 있죠. A제곱 D제곱 그리고 여기가 B제곱이 있고 C제곱이 있는데 얘들이 곱해져서 하나로 만들어지려면 천상 이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곱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두 식을 그냥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냥 곱해버립니다. 일단 곱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5 얼마가 된다? 25가 될 것이에요. 그럼 일단 한번 곱해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A제곱 C제곱 이렇게 곱하면 A제곱 D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A제곱 D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B제곱 C제곱이 되고 그리고는 B제곱 D제곱이 됩니다. 그게 지금 25죠. 되겠습니까? 여기가 D제곱이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요 A제곱 D제곱이 A제곱 D제곱이 여기 있죠. 여기 B제곱 C제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 식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6 플러스 2ABC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입해 보면 A제곱 C제곱 요 두 식이 바로 뭐가 된다? 플러스 16 플러스 2ABCD가 되고 여기에 B제곱 D제곱이 되죠. 그게 얼마다? 25가 되겠네요. 그럼 이 16이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9가 되고 이 식을 가만 보시면 바로 요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짠짠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이 AC 더하기 BD의 제곱으로 보입니까?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요거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요거 되겠죠. 이 짠짠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물어보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AC 플러스 BD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죠. 제곱을 띄워냈으니까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얘는 모두 다 길이죠. 길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양변 제곱을 하느냐? 이 자체에서 주어진 게 제곱의 값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변형 공식을 써도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았죠. 그러면 A제곱, D제곱이 있어야, A제곱, B제곱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 식을 양변 제곱했다는 거. 그죠? 양변 제곱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했는데 어때요? 이 A제곱, D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이 A제곱, D제곱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두 식을 뭐 한다? 곱한다는 거. 이게 비록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103번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다음 문제. 자, 합이 3인 세 실수 ABC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3이에요. 3. 3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런데 이 식의 값을 또 구해달래요.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딱 보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그죠? 우리 이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물론 여기 식이 세 개가 주어졌는데, 그죠? 근데 합은 여기 없네요, 그죠? 근데 여기를 이 식을 세 개를 잘 보면요, A 3B고 B 3C고 C 3A를 어떻게 해요? 순환이죠. A 3B, B 3C 봐요. A 3B, B 3C, C 3A 어때요? 순환이죠. 이럴 때 바로 와장창을 써먹어야 됩니다. 와장창. 즉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다 대해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좌변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A 더하기 3B, B 더하기 3C, C 더하기 3A를 하면 모두 다 얼마 됩니까? A가 4개, B가 4개, C도 4개니까 4A 맞죠? 4A, 4B, 4C가 되죠. 4로 묶어도 되고 그러면 우변은 뭡니까? 4AB, 4BC, 4CA가 되죠. 따라서 4가 모두 다 뭐 됩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바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데 얘가 3이었죠. 아, 그럼 얘도 3이네요. 합도 3, 곱의 합도 3이다는 거.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맞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죠? A-B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A-B, B-C, C-A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것을 써먹을 수가 없겠구나, 지금. 바로 써먹을 수는 없겠구나. 근데 합도 3이고 곱의 합도 3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 식이. 다시 요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런 걸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얘가 3이잖아요. 즉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3이 되네요. 그럼 뭐만 구하면 됩니까? 제곱의 합만 구하면 되네요. 그죠? 아, 그래서 이 식을 쓸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의 제곱이죠. 합의 제곱.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각각 곱의 합을 빼주면 되죠. 그죠? 따라서 제곱의 합은 합이 얼마예요? 3이니까 3의 제곱. 9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의 합도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써먹는 게 아니고 이 와장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A 3B인데 B 3C이고 C 3회 이런 형태 바로 와장창 더하면 어떤 실마리가 풀리고 그리고 합이 3이라고 했을 때 합도 3 그러면 이 식에서 곱도 얼마가 된다? 3이 되므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5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아니래요. 자, 이런 거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왜? 어떤 이유가 있겠죠. A와 B와 C를 더하면 0이 아니래요. 그리고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자, 각각 세제곱을 했는 합이 6이고 곱이 나왔죠. 세 개 곱이 나왔는데 각각 두 개를 더한 것에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걸 처음부터 막 전개를 한다? 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놈은 전개를 해도 되겠죠. 앞에 x로 된 1차식은 전개하면 어떤 실마리가 풀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얘도 보면 A, B, B, C, C, A 순환이죠. 이런 데서 그냥 함부로 전개를 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바라보면 세제곱의 합이 있고 곱이 있죠. 그럼 이거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공식입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죠. 제곱이죠. 그리고 곱해서 부호반대, 곱해서 부호반대, 곱해서 부호반대면 얘는 세제곱이라 그랬죠. 세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3ABC를 한 번 더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문자 세 개에 대한 세제곱 공식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죠. 왜냐? 얘가 얼마입니까? 6이죠. 곱이 2니까 이 자체를 2를 3배하면 얘도 6이에요. 어우, 따라서 얘가 0이에요. 요겁니다. 요거. 됐나요? 그러면 이 자체가 0이 되니까 이 전체가 0이죠. 그럼 우리 한번 보세요.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네모가 0이 되든지 또는 세모가 0이 되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조건에서 보세요. 써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얘가 0이 아니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 누가 0이다? 얘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얘가 0이 되어야 되죠.
어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바로 무엇이다? 0입니다. 이게 0. 자, 그러면 이 식이 여러분 이제 이 식을 써보는 거예요. 2분의 1에 바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죠. 얘가 0입니다. 얘가 0. 자,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2학기 때 절대 부등식을 배울 때 다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이 실수가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실수가. 아직 우리가 중학교 때 살짝 배웠지만 여러분들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실수, 어떤 실수든 간에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죠. 물론 0은 0이니까 0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A가 실수죠. B도 실수죠. 자, 실수와 실수를 뺐잖아요. 여러분들. 실수와 실수를, 자, 다시. 자, 실수와 실수를 더해도 실수가 되고요. 실수와 실수를 빼어도 실수가 되고, 실수와 실수를 곱해도 실수가 되고, 실수와 실수를 나누어도 실수가 됩니다. 실수는 다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항상 실수가 나와요. 따라서 실수 빼기 실수죠. A도 실수, B도 실수, C도 실수니까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죠. 실수의 제곱은 이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뭡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도 뭡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해버리면 이 전체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전체 더한가. 근데 2분의 1을 곱해도 또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가 되래요? 0이 되라고 하죠. 그 말은 뭘까요? 이 자체가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모조리다 양수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되어야지만 얘 모두 다가 0이 되어야지만 이 자체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A 빼기 B가 0이니까 A 빼기 B도 0이고 B 빼기 C도 0이고 C 빼기 A도 0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식은 바로 A와 B와 C가 모두 다 뭐하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똑같다는 말. A와 B와 C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므로 A와 B와 C가 똑같기 때문에 보세요. 얘는 B를 A로 바꿔도 되겠죠. 자, B를 무엇으로? A로 바꿔도 되겠죠. 자, 얘도 다 A로 바꿔도 되겠죠. 왜? A와 B와 C가 모두 다 같으니까. 그럼 얘가 2A, 2A, 2A니까 저 2A를 3번 곱하는 거. 그럼 8A 세제곱이 되겠죠. 8A 세제곱. 얘가 2A고 얘가 2A고 얘가 2A니까 결론적으로 8A 세제곱이죠. 그러면 A 세제곱을 알아야 되는데 요 식이죠. A, B, C가 똑같으니까 이 B, C도 A가 된다면 이 식은 바로 A, A, A니까 A 세제곱이 바로 뭐다? 2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A 세제곱이 2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실마리가 바로 여기서 풀리고 여기서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므로
이 식 자체가 0이다. 근데 이 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때 얘가 0이 되려면 모두 다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A와 B와 C가 모두 같다. 그러면 어떤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중에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번엔 또 도형이 나왔는데 조금 또 복잡한 도형이 나왔네요. 그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OABC, ODEF, OGHI와 세 삼각형 OECD, OFG, OIA가 한 점 O에서 만나고 요 각이 각각 30도입니다. 자, 위에 요 세 줄은 요 도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럼 항상 문제를 읽을 때 문제 읽으면서 도형과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세 삼각형의 넓이 합이 20입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 합이 20이에요. 또 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0일 때 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80일 때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을 A, 자, 두 번째로 큰 정사각형을 B, 세 번째로 큰 정사각형을 C라고 했습니다. 식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묻는 것은 뭐죠? 이 세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니까 결론적으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의 합이니까 합이나 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20과 80으로 식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20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구해야 돼요. 이 높이를 여러분들 지금 못 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여러분들 중3 때 여기 지금 각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납니까?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각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바로 기인각에 바로 사인각을 사용하죠. 사인각. 여기 바로 넓이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되겠나요? 그래서 지금은 요 공식을 이용하여 바로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넓이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지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삼각형부터 해볼까요? 요거는 A죠. 여기 30도인데 요 변이 나옵니까? 나오죠. 요게 바로 뭡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C가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C 되죠. AC. AC의 사인 몇 도? 사인 30도죠. 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사인의 첫 번째죠. 그럼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자, 플러스. 자, 두 번째 여기는 요 한 변 C죠. 요 한 변은 정사각형이니까 B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 CB니까 BC라고 적고 또 사인 30도죠. 얼마? 2분의 1 곱하기입니다. 플러스 이 삼각형은 한 변은 B, 요 한 변은 A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AB 사인 30도 2분의 1이겠죠. 요 놈이 얼마다? 20이네요. 그럼 이 식에서 모두 다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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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여기 AC, BC, AB니까 바로 AB와 BC와 C의 순서가 가도 되죠. 4배를 했으니까 그죠? 여기를 얼마가 된다? 80이 되니까 바로
곱의 합을 구해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넓이를 어떻게 했다? 중3 때 배웠는 2분의 1 양쪽 사이드에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죠. 이때 각은 반드시 긴 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정사각형이죠. 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럼 둘레는 얼마 됩니까? 한 변이 A면 둘레는 4A죠. 4B죠. 4C가 되겠죠? 4A, 4B, 4C. 그놈이 얼마가 된다? 80이 되니까 따라서 4로 나누면 바로 합이 얼마가 된다?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합과 곱의 합을 구했죠. 그럼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맞죠? 2배의 곱의 합이니까 얼마? 8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00 마이너스 160이 되어서 답은 2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잘못됐나요? 160이 되면 400에서 160을 빼면 아니죠. 왜 갑니까? 280이 아니죠. 400에서 160을 빼면 얼마죠? 240이 되겠죠. 자, 이런 산수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 삼각형의 요 넓이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2분의 1 AB sin X도 있고 또 삼각형이 있고 여러분들 네접을 있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네접은 반지름 R이 있고 세 변이 있을 때는 넓이는 2분의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것도 우리가 중2 내신 배울 때 했죠. 그죠? 바로 R이 바로 뭐다? 네저번의 무엇이다? 반지름일 때. 세 변의 둘레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중2 때 배웠죠. 자, 이런 것도 중학교 때 배웠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